맹비난을 하더니 이제는 파란 옷을 입고 사과도 한다.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떠오르시나요? 지금 저런 모습의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세종갑 지역구에 출마하신 분들이 나와 있죠. 근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영선 후보는 논란 끝에 공천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제1야당인데 후보가 없습니다. 이미 등록기간 다 지나버렸거든요. 그럼 남는 후보가 국민의힘의 유재화 후보와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나온 이 화면의 그림에서 민주당의 이영선 후보와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의 이름 바탕 색깔을 좀 잘 봐주세요. 민주당 파란색이죠?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는 파란색 계통이긴 하지만 이거는 다른 색입니다. 이게 당색이거든요, 지금요. 이걸 민트색이라고 부르나요? 다른 색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남은 거는 두 후보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자,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관심이 떠올랐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평가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민 의원은 하여튼 천운이 온 거죠. 천운. 천운이 왔다. 김종민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네. 그야말로 이제 얼굴이 되고 방향타가 되기 때문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고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심판해야 된다라는 점은 명확한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결국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판단하게 될 거고 저는 결국 김종민 후보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선홍 전 행정관? 지금 관심사는 저 세종갑 지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연 김종민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표를 줄 것인가? 이거거든요. 이거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김종민 후보에게 달려 있다. 제가 오늘 거기 세종에 뛰는 뭐 지역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청취를 해보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이 김종민 후보한테 가서 이제 민주당 하겠다고 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뽑아주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종민 후보에게 약간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하겠다는 게 뭐예요? 민주당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민주당 비판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오히려 먼저 요구하는 약간 움직이 분위기도 있다는 겁니다. 태도를 좀 바꿔주면은 지지할 뽑아주겠다.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제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이따 나오지만 무슨 이제 거의 이제 민주당 후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인터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탈당했는데? 네, 탈당했는데도 이제 내가 진짜 민주당이 싫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잘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 앞으로 뭐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탈당에서는 너무 차이가 커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금 이제 투표할 곳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히 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지금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김종민 후보한테는 진짜 천운이 온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김종민 후보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반성해라.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비판 안 하겠다고 하면은 뽑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조건부 지지인데요, 이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국민의힘 뭐 지지는 못하는 거고 특히나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정권 심판 이슈가 너무 세기 때문에 김종민 후보라도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보다 김종민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이제 뭐 지지층들의 전략적인 지금 이제 판단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김종민 후보 과거에도 그렇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했냐면 1,000원씩 당비 내는 사람을 주권자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처럼 1,000원 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민주당에서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자, 당장 이번에 이재명을 지키자가 9예요. 어떻게 이재명을 지키자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공천이 거의 막장 공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막 민주당에서 있어본 적이 없는 공천입니다. 예.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당을 나와서 민주당도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도 비판하고 그 지지층도 비판하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다릅니다.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표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약간 좀 미안한 상황입니다. 저도 정치인으로서 뭐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행동도 했지만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한테 그게 이제 상처가 됐다는 건 죄송하다. 우리 당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당원. 당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럼 소속된 당원은 무슨 당원이 되는 겁니까? 저기 당원입니까? 그럼 이쪽이 우리 당원이면? 화면 좀 보시죠. 지난해 11월쯤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정치 안 하고 사법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 개딸 정치, 문파 정치 편승해서는 안 된다. 팬덤과 손 끊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더 보죠. 그런데요. 이게 양자구돌이 되는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마음 잘 받들고 마안할 수 있게 최선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을 공격 비판하기보다는 윤 정권 심판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달라졌네요. 최수영 전 의원. 역시 지지를 받아야 이긴다. 이건가요? 참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에게 의도치 않게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 그럼 새로운 미래에 같이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 홀로 새로운 미래가 된 거죠. 아. 그게 이제 딜레마인데, 자, 저 과거의 저 발언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당선에 정말 자기가 가까이 가려면은 민주당 지금 당원들 마음을 사야 되는데 이게 또 자기 부정일 수 있잖아요. 자기는 그 팬덤 정치, 개딸 정치, 이재명의 사당화가 싫어서 당을 뛰쳐나왔는데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걸 비판하면 안 되는 딜레마에 지금 빠진 거죠. 지금 아까 여선운전 행정관 말씀대로라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슨 조건을 걸었대잖아요. 그렇죠. 조건부 이제 말하자면은 당신이 이제 참여를 해라라는 얘기인데 지난 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53% 득표로 당선된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저기에서 민주당 그 53% 지지했던 분들이 이번에 그럼 그 투표장에 갔을 때 비례정당은 누구를 선택할 수 있더라도 지역구는 투표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없어요. 저분들은 분명히 비례라도 하기 위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저분들의 선택적인 지지를 받으려면은 어쨌든 그래서 저는 김종민 후보가 아마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미래 간판으로 어쩌면 당선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제한적 조건을 뭘 걸었느냐. 민주당 얘기는 안 할 테고 안 할 테니 윤석열 정부만 내 시큰 비판하게 할 테니까 예. 이것으로 나를 좀 봐달라 이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저기에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민주당 얘기는 안 하고 죄송하다고까지 했어요. 민주당 얘기는 안 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만 할 때는 일단 조건부로 날 지지해달라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김종민 의원에게 찾아온 저 정말 천운인지 새로운 미래인지 이 부분은 김종민 의원이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김종민 의원이 혹여라도 당선된다면 그 이후의 스탠스가 민주당의 바깥에서 할 건지 안에서 할 건지 그것이 아마 이 김종민 의원의 또 다른 진로에 굉장한 또 관심사로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사진 두 장이 좀 비교되는 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요, 지금 어제와 오늘 사진 이렇게 좀 보여 있잖아요. 지금 어제는 파란 우이 있고 오늘은 약간 민트색. 약간 색깔이 다른 건가요, 지금요? 약간 달라 보이네요, 조금. 그럼 이게 보니까 이 우비를 입어서 뚜렷하는데 색깔이 좀 달라 보이네요, 지금. 이 어제 거는 약간 파란색 계통에 더 가까운 거고 여기는 민트색 원래 당색 같고요. 이런 모습까지 있었어요. 자, 그러자 지금 경쟁자인 국민의힘의 류재화 후보 한마디 합니다. 오락가락 행보 지금 세종 시민이 우습습니까? 민주당 탈당하고 개혁신당 합류하더니 다시 탈당 후 새로운 미래 둥지 틀더니 이제는 다시 민주당 향해 구애를 펼칩니까? 뭡니까 지금? 약간 이런 얘기예요. 일단 요거는 김광삼 변호사, 박상환 교수님께 김광삼 변호사 이거 김종인 후보 평가 좀 해주시죠. 이해를 해줘야 하는지 비판을 해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측면도 좀 보입니까? 그러죠. 이제 정치인의 변화는 무죄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사실 보면 어떤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저런 걸 이제 우리가 조변석계, 뭐 오락가락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김정민 의원이 저 세종에 나갈 때 뭐 김정민 의원이 당선될 거로 말하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보지 못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그런데 이제 달라진 거죠.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본인이 사실 이제 탈당 전부터 계속적으로 원칙과 상식에 속해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강성진 씨 비판하고 민주당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계속 해온 사람인데 이름이 원칙과 상식이었어요. 그렇죠. 원칙과 상식에 위반된 게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니까 일단 뭐 국회의원 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황은 이전에 김종민의 어떤 소신과 양식과 양심을 버려서라도 배지를 달아야 당선해야 하느냐 된다. 아니면 나는 나의 소신과 양식을 지켜야 하느냐 거기 이제 갈림길이 있는데 이게요 지금요 지금 새로운 미래잖아요. 근데 그렇죠. 새로운 미래에 다른 분도 지역구 출마를 여러 곳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원래 새로운 미래는 죄송합니다. 거대 정당들을 다 비판하면서 새롭게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다 양쪽을 비판하면서 호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김종민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새로운 미래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지금 아마 이제 당선을 했으면 나는 새로운 미래가 아니고 민주당이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민주당으로 당연히 돌아간다. 이런 말을 아마 하고 싶을 거예요.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변화가 돼버리면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달라기에는 좀 굉장히 뭐 약간 애매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총선에 가까울수록 이제 민주당에 가까워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당원들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자기의 어떤 과오를 반성하면서 사과한다 이런 메시지도 좀 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환 교수님 혹시요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선이 됐으면 총선 뒤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당장 돌아가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김종민 의원이 그동안에 민주당에 한 얘기도 있고 또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소위 그 정권 심판론의 흐름 이 속에서 연대하는 움직임으로 가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민을 위해서도 저는 뭐 맞는 길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후에 자기 당선됐다고 그래서 또로로 다시 민주당 돌아간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받아주기도 좀 그렇어요. 또 같이 한 그 새로운 미래 당원들한테도 그렇고 아마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아마 대선에 가까워지면서 또 한 번의 이합집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 돼야지 뭐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참 정치가 이게 냉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약간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김종민 후보로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